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영어 토론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 개의 쟁점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의견, 그래서 총 6개의 문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에 관한 문장들 볼 텐데요. 57번 문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미군이 안보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58번은 미군은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57번 문장부터 볼 텐데,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security에 contribute 한다, 이렇게 우리말 가깝게 영어로 옮길 수도 있고요. 한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짧고 쉬운 대안에서는 help protect Korea,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을 보면 문형이 조금 다른데요. security benefit이 무엇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주어 자리에 놓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justify라는 동사의 쓰임을 좀 잘 보시고 주어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아닌 무생물 security benefit을 놓는 이런 표현 방식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하다는 두 번째 대안에서처럼 take on a greater sha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구동사 take on은 어떤 일이나 책임을 맡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부담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그런 구동사죠. 이런 구동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짐을 진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동사 bear하고 burden을 쓰는 거죠. burden은 짐이니까 bear a greater burden,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많은 부담을 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대안에서는 그 말의 의미만 그냥 전달을 했는데 한마디로 돈을 더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pay mor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57. The security benefits provided by U.S. forces in Korea justify Korea taking on a greater share of the defense burden. That's right. If South Korea takes on a greater share, the alliance will grow stronger. 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A가 얘기했고 거기에 B가 동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take on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alliance, 이게 이제 동맹이나 동맹 관계를 가리키죠. 그러면 그 동맹 관계는 grow stronger,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grow는 반드시 성장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된다, become 정도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58번 의견은 미군은 자기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둔하는 거고 우리만 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beneficial to their own interest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라든지 누구의 이해에 부합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는 항상 interest를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eneficial to their own interests,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benefit을 동사로 써서 benefit their own interests,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benefit themselves,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담을 늘리다는 increa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담은 burden을 활용하면 되고요. 두 번째 대안에 보면은 조금 길게 increase only our share of the co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share, 우리가 담당하는 것, 우리 목,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의 부담이 있고 우리들의 부담이 있다, 우리들의 부담, 이것을 강조하려면 이렇게 share를 넣어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담은 결국은 비용이니까 cos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담만 늘린다, 우리들의 비용만 올린다, 이렇게 raising our cost라고 더 간단하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 부분하고 우리의 부담만 늘린다,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58. The stationing of American troops is also beneficial to their own interests. It is not right to simply increase our burden. That's right. The presence of U.S. troops helps strengthen their influence in Northeast Asia. Also, we are already carrying a heavy load. 네, 우리의 부담만, 우리의 burden만 increase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동의하면서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둔, 존재, 이것을 presence라고 표현하면 되죠. presence는 존재라든지 아니면은 존재감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presence of US troops라고 하면은 미군의 존재가 되고, 그것이
strengthen their influence in Northeast Asia.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영향력을 강화하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부담을 앞에서 계속 burden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에는 load라고 말 그대로 짐, 부담 이런 뜻을 지닌 load를 활용해서 carry a heavy load. 무거운 짐을 carry, 운반하고 있다, 지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충분한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상반된 견해 봤고요. 다음 쟁점인데요. 59번은 우리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60번은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한미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59번 볼까요? 미국에 의존하다라는 말이 있고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말이 있죠. 두 가지 아이디어를 표현하면 됩니다. 미국에 의존하다는 우리가 잘 아는 rely on, depend on 이런 의존하다라는 뜻을 지닌 구동사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보면 turn to the US for national security 이렇게 얘기했는데 for national security 이 for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national security를 위해서 turn to the US 미국한테 방향을 돌린다. turn to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turn to는 앞에서 설명드린 rely on이나 depend on 마찬가지로 의존하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urn to A for B 이 문형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B를 얻기 위해서 A를 향한다. 즉 B를 얻기 위해서 A에 의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ourselves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stand on our own 스스로 stand 선다 자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stand on 누구누구's own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자립하다 스스로 해결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handle 다룬다 해결한다 이런 뜻으로 또 동사 handle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밑에 대화 볼까요? 59. We need to solve our security problems ourselves, rather than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Well, the alliance with the US isn't just about military support. It encompasses cooperation in technology, intelligence, and the economy. That's why the Korea-US alliance is critical. 네, rely on 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B가 거기에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죠. alliance, 아까 나왔던 한미동맹은 military support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isn't just about 뭐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뭐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 결국은 무엇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질이 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about을 적절히 전치사를 써서 뭐뭐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 분야뿐 아니라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이코노미 등을 다 포함한다. 여기서 이제 그 인텔리전스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정보. 그리고 여기 동사를 잘 보시면 encompass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 썼던 컴파스를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든 건데 넓은 범위의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한다, 포괄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동사죠. 포괄한다 혹은 포함한다. 그래서 encompass 다음에 무엇 이렇게 쭉 나열하면 뭐뭐를 포함한다, 뭐뭐가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쓰임도 좀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방면의 협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매우 크리티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B의 의견과 비슷하게 한미동맹이 필요한 이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대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하다, 상대하다라는 뜻으로 쓴 동사를 주목하시면 되는데 handle이 있고요. 다루다라는 뜻을 지닌 deal with 같은 의미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에 보면은 counter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도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뭐뭐에 맞서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도 counter고 여기처럼 주변의 강대국들과 상대를 하려면 강대국들에 맞서려면은 ROK US Alliance ROK는 Republic of Korea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ROK US라고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밑에 대화를 볼까요? 60. To deal with the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us, we need an alliance with the US. Well, we can expand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multilateral diplomacy or strengthening our own defense capabilities. How much longer are we going to rely on the US for national security? 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외교나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발전시켜서 방어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꼭 미국에 의존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다자간 외교는 multilateral diplomacy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multilateral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다자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이 multilateral을 번역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multi 부분을 바꿔서 BI로 바꾸면 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양자간이 되는 거고 UNI로 바꾸면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방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unilateral, bilateral, multilateral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our own defense capability, 우리 스스로의 국방 능력을 strengthen,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쓴 rely on을 활용해서 rely on the US for national security, 여기도 전치사 for를 잘 보시면 됩니다. national security를 위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태도를 rely on the US for national security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과 관련된 쟁점 2개 하고 예문 4개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한중 관계로 넘어가서 첫 번째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62번은 외교의 세계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익에 맞게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죠. 61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을 표현하면 되겠죠. 긴밀한 관계는 inseparable relationship. 앞에 형용사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separate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inseparable, 나눌 수 없는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보면 inextricabl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extricable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나타내는 in을 앞에 붙인 단어죠. 이 extricable은 원래 extricat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에서 extricable이 나온 거고요. extricate은 우리가 잘 아는 exit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벗어나게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관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그런 것을 inextricable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깊이 연결되어 있다, 깊이 연관되어 있다니까 deeply connect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차원이라는 말은 on many levels, 전치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on many levels, 그 다음에 in many area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 cooperate를 해야 된다, 혹은 명사로 얘기한다면 서로 협력하는 사이이니까 mutual partnership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ooperation, cooperate의 명사형인 cooperation을 쓰면 되겠죠. 긴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 그 다음에 협력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여러 차원이라고 할 때 on many levels, 전치사 on 하고 그 다음에 in many areas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어볼까요? 61. We have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China on many levels. We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at's right. China is our key trading partner, and its role is crucial for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lus, Korean culture enjoys immense popularity in China. 네, 협력을 강조하는 A의 의견에 대해서 B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key trading partner, 핵심적인 교역국이다. 우리와 북한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its role is crucial.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추가할 때 쓰는 접속사 플러스를 써가지고 플러스 게다가 한류가, 한국 문화가 immense popularity, 아주 엄청난 인기죠. 뭔가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형용사입니다. immense popularity in China.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외교의 세계는 냉정한 거고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딱 그만큼 중국과 좋은 사이 유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일단 외교의 세계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 말이 있는데 거의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There are no eternal friends or foes. 이게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답니다. friends는 동지,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 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enemy를 생각하게 되는데 같은 뜻을 지닌 단어에 foe도 있죠. 근데 여기 지금 F로 시작하는 friend를 썼으니까 역시 F로 시작하는 foe를 활용하는 거죠. friends or fo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friends or enemy 이렇게 하지 마시고 There are no eternal friends or foes 이 말을 그냥 통째로 쓰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대신 friends랑 foe를 바꾼다면 ally도 없고 동맹이죠. enemy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eternal 대신에 permanent라는 표현을 같은 뜻을 지닌 permanent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그 말은 결국은 외교의 세계는 계속해서 영원히 변한다. Diplomacy is ever chang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중국도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considering our own interest도 나왔죠. 그렇게 하면서 상대하면 된다. 혹은 based on our own needs, 우리 자신의 needs, 필요에 based on,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 외교의 세계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라는 말을 그냥 통째로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익을 따져가면서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볼까요? 62. There are no eternal friends or foes in the world of diplomacy. We should deal with China while considering our own interests. That's right.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we must enhance cooperation while remaining cautious. The key is the ability to effectively balance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B가 동의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면 된다. 신중한 태도는 careful도 좋고요. 여기처럼 cautious도 좋습니다. 그래서 remaining cautious, 신중한 상태로 있으면서 enhance cooperation, 협력을 강화하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협력과 경쟁을 적당히 조율하는 것이지 무조건 협력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balance, 동사로 쓴 거죠.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협력과 competition, 경쟁 간의 밸런스, 균형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미 관계에 대해서 4문장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 2문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중 관계에 대한 표현들, 문장들 좀 더 보겠습니다.